옛날 옛적 한 마을에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남다르게 잘하는 재주가 하나씩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서로 자기가 가진 재주가 제일이라고 말겨루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셋 다 지기 싫어하고 자신의 것이 제일이라고 믿고 살았기에 누구 하나 수긍하지 않고 앞다투어 말했지요. 첫 번째 사람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마을에서 머슴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비록 남의 집 머슴일을 하지만 아주 힘이 세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이 센 것을 큰 재주로 알고 살았습니다. 힘이 센 것이 재주 중 제일이라고 믿었지요. 뭐니 뭐니 해도 힘이 제일이에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어깨를 으스대면 다들 벌벌 떨거든요. 누가 나한테 대적하겠소? 나는 천하장사요. 두 번째,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시골 선비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요. 비록 초라한 시골 선비지만 글을 잘 쓰면 어디 가든 인정받고 글로 쓰면 얻지 못할 게 없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니 해도 글이 제일일세. 세상에 글이 아닌 게 없지 않은가? 과거 급제도 글로 하고 문서도 그리고 죽어서 남는 것도 글일세. 그저 머릿속에 든 것을 종이 위에다가 뉘에서 실법듯 적어내는 글 말이요. 나는 최고의 문사라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이 마을 저 마을 물건을 지고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소식도 전해주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알려주었지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들 나보고는 말 잘하는 변사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려서 말부터 배워 쓰지. 힘쓰고 글 짓겠소? 죽을 때도 유언을 말로 하지. 임종의 문장 짓고 힘쓰겠소? 좀 작작 알거나 자랑들을 하시죠. 천하장산이 최고의 문사면 나는 중국의 소진이고 장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셋은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느라 날 새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끝이 날 게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진 재주 중에 제일을 가리기 위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실력자인지 가리기 위해 생각해낸 곳이 도둑놈 소굴이었지요. 저의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역적 도둑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도적들이 우글우글하고 무시무시한 곳에 제 발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자가 되어 인정받고 싶다 한들 참 무모한 자들입니다. 이리해서 그 무서운 역적 도둑이 있는 산골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보초 서고 있는 역적 도둑 군사들에게 바로 잡혔습니다. 우우 몰려 나와서 창과 칼을 겨누고 찌를 듯이 하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제 발로 들어가긴 했어도 도망도 못 쳐보고 꼼짝없이 붙들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도적들이 머무는 도장집 뒤 창고 같은 방에 갇혔습니다. 재주 자랑을 하려면 집에서나 할 일이지. 왜 역적 도둑 군대를 찾아와서 죽음을 자초한답니까? 꼼짝없이 잡혀 창고에 갇혀 있는데 문 밖에서 도둑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새놈을 어찌할까요? 저 새놈한테 우리 근거지가 탈로 났으니 살려둘 수 없다. 그러면서 칼을 숫돌에 쓱쓱 갈았습니다. 창고에 갇힌 셋은 난감하였습니다. 속절없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애초에 도둑놈 소굴로 들어온 연유가 무엇겠습니까? 힘인지 글인지 말인지 세상에 제일인 재주가 무엇인지 실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칼 가는 소리가 끝나기 전에 무슨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한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힘이 세면 어디다가 쓰는 힘이겠소? 다 살자는 인생 아닌가? 좀 힘을 써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냔 말이오? 이 천하장사라고 으스대지 말고 힘 좀 써보시오. 그 소리를 듣자 힘 잘 쓰는 사람이 창고문을 냅다 발로 찼지요. 이 판에 자신의 힘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로 차고 어깨로 차고 온몸으로 부딪혀도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딪힐 때마다 땅바닥에 나가 떨어져 버려 몸이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 잘 쓰는 선비가 나섰습니다. 최고의 글쓰기 문사는 종이에 한문을 휘휘 쓰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여러 장 두둑히 써서 도둑 군대 대장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죽게 된 마당에 무슨 글질이냐며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인 대장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떼는 불에 휙 집어던져 버렸지요.
그러니 그리 무슨 살 궁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 잘하는 사람만 남았지요. 이 말 잘하는 언변가는 이 무시무시한 소굴에서 살아나올 궁리가 있을까요? 이제 아는 수 없이 자신이 나서야겠다며 나머지 두 사람한테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어떤 것이요? 알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죽는 마당에는 딱 하나만 알면 되지. 무엇을 잡다하게 알겠다는 것이요. 따지겠다는 것이요. 죽기 아니면 살기, 그 중에서도 살기만 알면 되는 거요. 사는 것을 누가 모르겠소? 어떻게 사는 길이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하란 말이요. 자, 목 놓아 울어! 시키는 대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살 길이라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도둑대장 집이 떠내려가라고 무너지라고 울어제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하며 옵니다. 도둑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마당에 살려달라 오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더욱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 이게 웬일일까요? 하하, 허허, 껄껄. 이렇게 숨이 넘어가라 웃어 제끼는 것입니다. 도둑들이 이번에는 이상해했습니다. 죽는 마당에 실성을 한 것이냐. 미쳤구나 했지요. 그런데 또 바로 아이고 아이고 하며 옵니다. 통곡을 하다가 숨 넘어가게 웃다가 하는 새놈들이 실성한 게 확실하구나 했어도 계속 저러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한 도둑은 그 셋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미쳤냐? 웃다 울다 울다 웃다 그러면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 우리가 죽는 마당에 무엇을 또 감추랴? 사실 우리는 홍길동이다. 나라에서 잡으려고 눈이 시뻘겋게 찾아다니는 역적 홍길동이란 말이다. 원래 홍길동은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날아다니고 몸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기가 막힌 분신술이 있다는 것은 너희도 이 산중에 살망정 잘 알 것이다. 그래 안다. 그것도 모르겠느냐. 홍길동이 목에 큰 상금이 걸렸지. 바로 우리가 그 홍길동이다. 홍길동이 무슨 신출귀몰한 분신술이 있겠느냐? 소문일 뿐이다. 우리 셋이 동시에 나타나서 평안도에 가서 내가 홍길동이다. 경상도에도 나타나서 내가 홍길동이다. 서울에 나타나서 내가 홍길동이다. 그런 것인데 그만 고스란히 우리 새 홍길동이가 잡힌 것이다. 이 말에 어쩜 그리 철썩 믿었을까요? 그 유명한 홍길동이라 하니 반가웠을까요? 아, 그랬었구나. 본디 너희 셋이 홍길동이구나. 셋이라면 현상금이 3배로구나. 허허허, 이것이 웬 횡재냐. 사실 우리가 아직 역적 도둑인 줄은 아무도 모른다. 너희는 이미 들통이 났지만 허허, 죽을 때 죽더라도 속 시원하게 신분을 밝히고 나니까 정녕 시원하구나. 이왕 언젠가 죽을 우리 새 목숨이다만 너희들한테 잘 죽을 것을 생각하니 웃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니 젊은 나이에 벌써 죽다니 억울해서 울었다. 또 한편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역적 대장인데 이렇게 도둑 졸개들한테 허무하게 죽게 되니 기가 막혀 웃었다. 저 3명의 홍길동이 울고 웃고 하는 사연을 듣고 있다 보니 도둑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몰라 까막눈이긴 해도 역적 도둑의 두목인데 계산머리는 돌아간다 이겁니다. 역적 두목은 3명의 홍길동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굳이 자기들 손으로 저 새 홍길동을 죽일 것이 아니라 묶어서 나라에 갖다가 바치기로 합니다. 지금 역적 홍길동한테 걸린 현상금이 얼마입니까? 게다가 셋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창고에서 꺼내어 마을 관가에 홍길동 셋을 바쳤습니다. 저 역적의 도둑 두목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홍길동 3명의 현상금을 받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수배 중인 홍길동으로 잡혀간 3사람은 관가에 가서 그간의 일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물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했겠지요. 이 셋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목숨 건 자랑 대결 덕에 산중 큰 도둑을 잡고 셋에게는 큰 상금을 주었습니다. 산중에 역적 도둑이 없어졌으니 마을 사람들이 2다리 편히 뻗고 잤으니까요. 힘이 세고 글을 잘 써도 말을 잘하는 것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인생도 바뀐다고 한다죠. 그렇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못 줍는 것도 말이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말입니다. 힘보다 글보다 말이 제일인 말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